뚝 떨어졌다 뚝딱딱 하하하. 딩동댕 유치원이 한 35년 한 프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제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수입도 엄청 났었지. 하루에 그때 당시 출연료가 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30년 된 모텔을 완전히 리뉴얼을 해서 양수리 빵공장으로 바꿨어요. 주민들이 그 모텔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수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해결한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봤더니 어린아이들이 335 짝을 지어서 앞을 지나다니더라고. 그래 맞아. 저 어린이들한테 내가 뚝딱이 아빠라서 선물을 주자. 90억 정도 들었죠. 은행에서 30억 정도 대출을 또 했고. 갖고 계신 카페가 3개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3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뚝 떨어졌다 뚝딱딱 하하하. 뚝딱이네 아빠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쭉 보세요. 굉장히 어수선하죠? 좋은 논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사하고 일주일 안에 짐을 완벽하게 정리 못하면 평생 정리 못한다. 늘 이대로 있는데 실은 이 안에는 40년 동안 함께했던 어린이 프로그램에 희한한 안경, 모자, 의상 이게 지금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뚝딱이 아빠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린이 프로 그거를 늘 마음에 두고 있고 어린이 프로가 요즘에 워낙 방송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커피와 빵에 빠져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쪽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팔당하고 양수리하고 양평 시내 입구하고 한강변에 쪼르륵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표님이 그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침 8시 출근, 퇴근 밤 10시. 지금 그러면은 방송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방송은 뭐 40년 넘었죠. 어린이 프로그램만 지금 한 39년. 딩동댕 유치원이 한 35년. 한 프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개그맨으로 데뷔하셨던 거죠? MBC 개그맨. 공채 개그맨? 네. 7,700명이 왔는데 10명 뽑았어요. 2등 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성격이 진짜 밝으신데 원래 성격도 이렇게 밝으세요? 네, 밝아요. 긍정적이시고. 그렇습니다. 이 AI 시대에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분위기가 너무 무섭고 어두워. 그건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본인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활짝 웃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변한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웃기는 사람, 재밌는 사람을 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기가 좋아요. 마인드가 진짜 멋있으세요. 예. 원래 이쪽 하남에 쭉 사셨어요? 아니에요. 강남에서 한 30년 살고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다 이제 팔당, 양수리, 양평 시내다 보니까 가까운 동선을 위해서 한 5년 이상을 1시간씩 출퇴근을 했더니 너무 힘든 거 이게. 그래서 동선을 짧게 하자. 그래서 이사 온 지 한 몇 년 됐죠. 오늘 되게 일정이 바쁘시겠네요. 바빠요 오늘은 또.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먼저 1호점에 가서 빠르게 돌아보고 지금 3호점에 인테리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가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챙기고 그 다음에 2호점에 가가지고 6시부터 빵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셰프들이. 그걸 가지고 제가 3호점으로 이동을 해서 세팅을 하고 3호점 바로 옆에 지금 제가 국수집을 하나 더 F&B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될 거예요. 같이 한번 그럼 빨리 예, 가보시죠. 네. 고! 대표님 되게 스타일리시하시네요. 그래도 좀 남이 봤을 때 연예인인데 뚝딱이 아빠라는 캐릭터를 어린이들도 또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또 허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그래도 조금씩은 갖추는 편이죠. 예전에 한창 인기가 물올랐을 때는 체감이 어떤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사회 본 사람은 아마 저일 거예요. 뽀빠이 아저씨는 퀵서비스를 타고 다녔고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사회도 받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사회도 받고 배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샤도 전국체전 개막식을 24년을 받고 많은 연예인 중에서 UN 본부에 가서 피스 콘서트 사회 보고 그 다음날 뉴욕 카네기홀에서 피스 콘서트 사회 본 사람은 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보는 걸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제가 명실공히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엄청 났었지. 한 달에 막 50개씩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사를요? 행사를 한 달에 50개를 뛰면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금토 일에 행사가 몰리니까 끊임없이 스케줄이 있어서 그러면 많이 벌었을 때 하루에 얼마씩 벌었던 거예요? 하루에 그때 당시 출연료가 내가 한 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럼 한 900 정도. 하루에 900? 네, 900. 그러니까 한 달에는 억 소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억이 넘었죠. 그래도 옛날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지금은 말짱 꽝이야. 요즘은 이제 행사가 예전 같진 않아요. 사회가 좀 어려워졌고 지자체 선거가 있고 이럴 때는 좀 행사가 적은데 아직도 그래도 행사는 제가 꾸준하게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아침 8시부터 모닝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를 하고 있는 팔당 빵 공장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표님 운영하시는 곳 1호점입니다. 어쩌다가 경기 외곽에 자리를 잡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려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어마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뷰가 진짜 예, 쫙 보시면 이게 남한강, 북한강 물이 모여서 팔당댐에서 섞여서 내려오는 아주 기운이 좋은 바로 팔당 빵공장. 이 산이 검단산입니다. 이쁘죠? 너무 이쁜데요? 아, 이쪽에 자리 잡으신 이유가 뷰도 한몫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라 그때 어렸을 때 살았던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앞에가 큰 오산이 있었고 섬진강이 흘렀고 그리고 바로 우리 집이 있어서 늘 큰 물이 지면 홍수가 지면 집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하면서 살았던 아련한 추억이 있거든요. 고향을 자주 못 가니까 고향 대신해서 이걸 차린 거죠. 여기 오면 고향 같고 포근해요. 그리고 이제 와보시면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장점은 말을 잘 안 해요. 바로 말 한마디 안 하는 최고의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아, 뚝딱이 아빠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밤에는 물멍 때리고 불멍 때리고 여기 안으로 한번 싹 돌고 바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건 밤에 가져가야 되겠다. 대표님은 그럼 이런 빵카페 사업을 어떻게 접해가지고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커피를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피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됐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이제 빵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태리 피자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점점 넓어진 거죠 이제. 빵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빵을 배우셨나요? 빵 배우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요. 빵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 몇 그램에 물은 몇 퍼센트에 전체적으로 한 7, 8가지의 배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만 틀려도 맛이 어긋나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빵한 지도 거의 2년 정도 됐죠. 처음 야. 카페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나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는 뭐 이제 그냥 풍경 좋은 곳에 이걸 갖게 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반대하고 이런 건 없었죠. 시간이 자꾸 이제 흐르면서 쉽지 않구나. 취미하고 직업하고 돈 버는 것이 혼연일체가 되기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있죠. 연예인분들이 보통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유명세 때문에 처음에 막 알려지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F&B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 10명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공통점이 다 하나 있었어요. 망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은 100%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커피와 빵이 주인입니다. 저는 어느 매장이든지 커피와 빵이 주인이지 저는 청소부, 영업사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해요. 재밌게. 2호점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죠. 하루에 가장 큰 낙이 여기 8시에 와요. 외관 청소 다 끝내고 내부 청소 다 끝내고 저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너무 좋아요. 끝내실 것 같아요. 예. 진짜. 오, 막 관리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청소도 직접 다 하세요? 예, 원래 다 해요 제가. 풀 뽑기, 청소, 고장난 것 제가 용접까지 다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고 계신 곳에 2호점 양수리 빵 공장? 수리수리 양수리 빵공장이에요. 거기는 제가 자랑스러운 게 30년 동안 정말 낙후된 모텔이었어요. 모텔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모텔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수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해결한 거예요. 30년 된 모텔을 완전히 리뉴얼을 해서 양수리 빵공장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군수님도 와가지고 정말 장한 일 하셨다고. 그거를 다시 무인텔로 하자. 딱 그랬는데 저는 아니다. 어떤 친구들은 절반은 무인텔하고 1, 2, 3층만 빵집을 하자. 이런 얘기도 왔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봤더니 어린아이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앞을 지나다니더라고. 그래 맞아. 저 어린이들한테 내가 뚝딱이 아빠라서 선물을 주자. 사업이 어렵더라도 전체를 빵집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6층 전관이 원래 빵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측한 대로 1, 2, 3층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4층을 임대를 내놓고 5층은 무료 스몰 웨딩홀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결혼시킨다는 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이걸 해보자. 그래서 두물머리 웨딩홀을 제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쁘게 만들어서 결혼한 사람들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되게 의미 깊은 일인데요? 네, 그럼요. 그래서 결혼 비용을 신랑 신부 쪽 다 해가지고 한 500만 원에서 끝내게. 나이스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걸 다짐하고 확인한다. 이런 의미로 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 수리수리 양수리 빵공장
어서 오세요. 여기가 바로 6, 7년 전에 30년 넘은 모텔이었어요. 허름한 모텔이었어요. 여기도 뷰가 진짜 좋네요. 네, 저는 뷰를 좋아해요. 양수리 빵공장의 두물머리 만주, 깜빠뉴, 커피버니 1, 2, 3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부 대기실. 이쁘게 잘 해놨죠? 진짜 예쁘게 잘. 예,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 대표님 진짜 여기 지금 시설 보니까 빵에 진심이시네요. 예,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건물이 크면 운영비도 상당하겠는데. 많이 들어요. 운영비도 많이 들지만 일차적으로 직원이 많아져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1, 2, 3호점을 해서 한 35명 정도 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은 없어요. 퇴직금 바로바로 지급하고 모든 거를 우리 직원들이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 늘 저는 직원들한테 커피 공부해라. 네 자산이 된다. 빵 공부해라. 네 자산이 된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여기가 망한 모텔이라 할지라도 가격대가 상당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비쌌죠. 매입을 하고 여기를 짓는데 한 90억 정도 들었죠. 90억이요? 네. 행사 막 뛰셔가지고 번 돈을 그럼 여기에 다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한 30억 정도 대출을 또 했고 지금 갖고 계신 카페가 3개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열심히. 가시죠. 딱 하나씩만 포인트를 준 데 있어요. 어떤 바로 거예요? 말 없는 그분을 소개합니다. 어디 가도 뚝딱이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유. 저기 점장님 5층에 오늘 행사 있어요?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 지금. 밤새 그럼 불을 켜놓고 갔나 봐. 예, 체크 좀 해봐라 그러세요 앞으로. 예. 매장을 직접 다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요. 이등병은 자기가 하는 일이 고쳐서고 군기 바짝 당기면 되잖아요. 소대장은 소대원이 30명이잖아요. 그럼 30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럼 사단장은 2만 명이면 2만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오너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는 오너가 모르면 안 된다. 직원들이 20명이면 20배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가 없으면 회사 돌아가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35명의 직원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방향을 내가 제공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오너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거 모두가 제가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오너는 어떤 오너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오너, 좋은 대표는 그 회사가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오래오래 회사가 망하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너 혹시 오늘 사무장도 자, 이제 수리수리 양수리에서 양평 하롱베이 섬과 섬에 연결된 아름다운 곳 양평 빵공장 3호점으로 가겠습니다. 요식업은 직원 관리도 되게 힘들잖아요. 막 도망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직원 관리에 대해서 6, 7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직원들이 오래 있게 하는 방법은 배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원하는 월급을 정확하게 서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틈만 나면 복지를 회사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가장 부족한 건 세 번째예요. 모든 수입을 은행 발전기금으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거는 내가 말씀을 다 드려요. 조금만 견뎌보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우수회사로 뽑혀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저의 빚을 지금까지 뭐 5%였거든요. 빚이 지금. 이자가요? 이자가. 그런데 우수 고객으로 뽑혀가지고 3.75% 어마무시하죠? 엄청 크네요. 어제 가서 사인을 다 했어요. 너무 어제 기분이 좋았어요. 숨통이 좀 트이시겠네요. 아, 그럼요. 이자를 지금 얼마씩 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한 6천만 원 월. 이자가요? 네, 이자가. 은행 끼고 건물 사니까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샀을 때는 2%대 이자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를 내다가 7%의 이자를 내요. 살 수 있겠어요? 정말 못 살아요. 저는 그래서 회사를 지키겠다는 큰 명제를 정했어요. 1, 2, 3호점은 이렇게 세 군데 한강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허드슨강보다도 세느강보다도 우리 한강이 크고 아름다워요. 압구정동까지 보면은 너무나 양쪽에
아파트가 꽉 차가지고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강, 바로 이 팔당, 양수리, 양평, 여기에 내가 정말 좋은 자리를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허드슨강보다도 아름다운 한강으로 다시 돌려보자. 세계인들의 이목이 한강에 쏠리게 해보자. 그래서 한강의 기적, 한강의 파라다이스를 이미야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명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군데를 지키기 위해서 이자가 워낙 세기 때문에 첫 번째 한 일은 비즈니스를 안 망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끼는 것부터 팔아야 돼. 제가 가장 아끼는 30년을 살았던 서초의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 나서 한 2년을 또 견뎠죠. 그러다 보니 이제 1, 2, 3호점을 지킬 수 있는 역량,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어제부로 만들었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정말 뭐 어제 그래서 제가 나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절함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늘 웃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노력을 하면은 희망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갖게 됐어요. 이제 실은 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수만 선배가 SM 타운을 만들면서 한국에서의 최고의 엔터테이너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미랄이 돼서 지금 어때요? K-팝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선배들의 덕을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미국에 가서 커피를 먹어봤더니 이건 커피가 아닌 거예요. 건강에 안 좋고 쓴맛, 탄맛이 너무 강하고 빵도 공장에서 다 찍어내기 때문에 섬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후손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K-커피, K-브레드를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면 후손들이 K-팝처럼 미국에 진출해서 모든 커피와 빵을 지배하면 그게 얼마나 큰 대한민국을 해서 위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K-커피, K-브레드를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가장 큰 한국형 카페,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한국으로 왔죠. 그거 계약한 기념으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감기인데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지. 2년 5개월이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2년 5개월 후에 갔더니 25억에서 30억 사이가 녹았더라고요. 바이든 정부 발전 기금으로 샥 녹았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접었죠. 웬만한 사람은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네, 그 정도의 결손이 오면은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봤더니 흔적도 없고 형체도 없고 내 통장에 내역분이 없어요. 그게 흔적이에요. 늘 내가 부르짖었던 게 있었어요. 위기는 기회가 아니에요. 축제다. 이제 이 위기를 즐겨야 되겠다. 늘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위기에 딱 떨어지니까 축제라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막함, 우울, 스트레스, 도저히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어떤 언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깊이 빠졌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피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위기는 축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위기를 축제로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지금 가는 양평 하롱베이 양평 빵 공장에 덮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 여기군요. 모닝 샌드위치 짜잔. 여기도 그러면 모텔이었던 거예요? 모텔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었죠. 3호점은 되게 알록달록하니 색감이 상당하네요. 예, 이건 이제 제 취향이에요. 네, 네. 뚝딱이. 또 뚝딱이가. 5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뷰가 진짜 미쳤네요. 보세요. 이렇게 미친 뷰를 35년 된 모텔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깝네요. 아깝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걸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나선 거 아니에요. 올라와 보시죠. 여기가 Y자 출렁다리가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어마무시하시죠. 안 그래도 뷰 맛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뷰가 좋은 곳을 세 군데를 원래 알고 계셨던 위치예요?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눈에 보여요. 제가 처음에 뭘 생각했어요? 한강을 세네강보다 허드슨강보다도 내가 아름다운 한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큰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뷰 좋은 장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한강을 살리고 한강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큰 꿈이 없었으면 뷰 맛집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좋은 마음을 갖는 거, 목표는 크게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보는 모습이나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모습은 밝은 모습일 때가 많은데 우울증이 오거나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일 정도는 공황 상태가 됐어요.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화만 나고 왜 그랬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이 가득 찼는데 그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가 강의를 하면서 힘든 친구들 많잖아요. 학생들도. 야, 너네들이 올림픽이 왜 4년에 한 번씩 있는 줄 아냐? 인생사가 똑같아. 올림픽 있으면 내림픽이 있고 내림픽 있으면 올림픽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내림픽이야. 이게 그렇다고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그럼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뛰어보자. 그럼 다시 올림픽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각오를 하고 뛴 지 2년 반 됐죠. 그러니까 역시 올림픽이 이제 오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림픽은 있지만 영원한 내림픽은 없다. 노력하고 희망을 버리지만 않으면 다시 올림픽이 온다는 것. 미국에서 투자 이후에 이렇게 빵 공장 3개를 세우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니에요. 그 전에 1, 2호점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사업을 했고 망했고 3호점이 탄생을 했고. 아니, 대표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돈으로 따지면 150억은 넘죠. 150억이요? 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빚을 안고 있고. 빚이 1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힘들지 않게 한 것은 삼성그룹도 내가 알기로 빚이 몇십조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생각하니까 100억은 빚도 아닌 거야. 빚도 자산이다. 그럼 빚을 견뎌내는 지혜를 하나 드리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무던히 공부를 해야 돼요. 금융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자율을 낮추면 정말 그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은행에서 떠준 대로 빚을 쓰게 되면 그럼 그건 진짜 나중에 가서 나한테 암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은행 이자도 그렇고 직원 월급날도 그렇고 너무나도 빨리 돌아오잖아요. 이런 압박이 무섭거나 그러신 적 없으셨어요? 빚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은행 이자날 돌아오는 거야. 은행 이자날보다 빠른 것은 직원 월급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돌이켜보면 은행 빚이 빚보다 빨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거를 해내잖아요. 해냈을 때 또 쾌감, 해냈을 때 어떤 그 즐거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직원들이 그냥 놀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8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한 대가를 빠른 시간 안에 응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대표님이 진짜 마인드가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요즘 진짜 젊은 창업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지 비즈니스를 실패하질 않아요. 욕심을 버리고 꿈을 크게 갖는 거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꿈이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교수가 딱 됐네? 꿈을 이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꿈은 이룰 수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이룰 수 없는 것. 저는 꿈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나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를 이어받아 소파는 안 되더라도 이 의자라도 돼보자. 내가 평생 죽으면서 이거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을 꿈으로 갖고 사는 거야. 욕심을 내려놓고 꿈은 높게 잡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나서 밑바탕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로 해서 그쪽에 1인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뛰어들어도 늦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대표님도 힘든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나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조용히 했고 망했을 때도 조용히 했고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 늘 밝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는 늘 많아요. 힘들거나 이런 일을 주변에 전혀 안 알리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 친구에게 힘든 걸 얘기해서 그 친구가 이걸 해결해 준다면 30억 준다면 내가 30억 번이라도 얘기를 하지.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늘 그 생각을 해야 돼. 내 표정이 저 사람의 표정이다. 내가 여기서 어렵고 무서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저 친구도 어렵고 무서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 친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아니라면 그러한 일은 내 혼자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뭐예요? 미국이죠. 반면 반대로 가장 잘한 선택은 뭘까요? 어린이 프로를 한 거죠. 어린이 프로를 내가 택했을 때 MBC에서 프로그램을 10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MBC는 MBC만 했어요. KBS는 KBS만 했고 저는 이제 EBS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접고 EBS의 딩동댕 유치원 MC로 등극을 하죠. 그것이 40년 갈 줄은 몰랐죠. 힘들고 지친 경우가 있을 때 원동력이 됐던 거는 뭐예요? 저는 수면이에요. 힘들고 머리가 복잡하면 잠을 실컷 자. 그러고 나면 개운해져요. 그리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실컷 울어. 그러고 나면 이게 홀가분해
편해져요.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아주 슬픈 영화를 한번 그냥 실컷 보고 눈물을 멈추지 마세요. 그냥 쏟아내세요. 앞으로 목표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죠. 나의 미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하고 있는 커피와 빵의 방향이 맞는지,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올 건지, 미래에 대한 내가 과연 직원 35명을 잘 지킬 수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다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손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야, 행복하다. 야, 즐겁다. 야, 우리 집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야, 내 몸이 왜 이렇게 건강해? 여자분들은 두 손 올리고, 어머, 남자들이 다 내 얼굴만 봐. 이렇게 외쳐보세요. 세상은 살만 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뚝 떨어졌다, 뚝딱딱. 하하하. 번개 파워. 감사합니다.